안녕하세요. 요즘 세상 참 빠르게 변한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성공의 공식이라고 믿었던 것들까지 세상이 아예 뿌리부터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파헤치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남긴 말입니다.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명확해요. 과거에 성공했던 방법들이 이제는 그냥 낡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죠. 왜냐고요? 어제의 지도를 들고서는 새로운 땅을 탐험할 수 없으니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 떠날 여행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시대를 관통한 위대한 사상가들의 지혜를 하나하나 연결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거대한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먼저 도대체 문제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변했다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공 공식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그 낡은 플레이북이 이젠 더 이상 먹히지 않기 때문이죠. 완전히 망가져버린 겁니다. 그로커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 이것만 고민하는 동안 세상 밖에서는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기술도, 경제도, 사람도 다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당연히 모든 게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산업시대가 끝나고 지식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힘의 원천, 그러니까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얘기죠.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산업시대, 오른쪽이 지식시대예요.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공장에서 네트워크로, 수직적인 계급사회에서 유연한 조직으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 줄입니다. 부를 만드는 핵심 자원이 자본과 노동력에서 정보와 지식으로 넘어왔다는 거. 이건 뭐 게임의 룰이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아예 경기장 자체가 새로 지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새로운 경기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식 근로자입니다. 예전처럼 기계를 돌리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뭘 아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가 곧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상가들이 예견해왔어요. 엘빈 토플러는 이걸 제3의 물결, 즉 정보혁명이라고 불렀고요. 다니엘 벨은 이론적인 지식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후기 산업사회를 이야기했죠. 또 마누엘 카스텔은 더 이상 힘이 특정 국가나 장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 자체로 옮겨갔다고 봤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쫙 모아보면 그림이 그려지죠. 우리는 지금 정보, 지식, 그리고 네트워크가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죠. 세상이 이렇게나 바뀌었는데 그럼 우리 회사, 우리 팀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낡은 엔진을 버리고 새 시대에 맞는 엔진으로 갈아 끼워야겠죠? 과연 그 새로운 엔진의 핵심은 뭘까요? 여기서 톰 피터스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초우량 기업은 숫자를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나 빡빡한 시스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문화, 가치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우리 조직을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짐 콜린스가 이걸 플라이휠 효과라는 개념으로 진짜 기가 막히게 설명해요. 위대한 성공이라는 게 무슨 한 방으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그림처럼 먼저 규율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규율 있는 생각을 하죠. 이걸 꾸준히, 아주 꾸준히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럼 처음엔 꿈쩍도 안 하던 이 거대한 바퀴가 아주 조금씩 돌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딱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돌아가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추진력이 생기는 겁니다. 픽사를 만든 에드 캠머의 비유도 정말 와닿습니다. 리더는 뭐다? 정원사다. 리더가 막 나서서 내 아이디어가 최고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팀원들의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흙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처음 나온 아이디어는 되게 볼품없고 연약하잖아요. 이걸 못생긴 악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비웃지 않고 잘 보호해주고 또 서로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조직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 바로 나에게로 돌려보죠. 이렇게 바뀐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은 대체 뭘로 움직일까요?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새로운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니엘 핑크가 아주 핵심을 찌릅니다. 예전 공장에서 일할 때처럼 이거 하면 보너스 줄게, 못하면 혼날 줄 알아. 같은 당근과 채찍 방식 있죠. 이게 창의적인 일을 할 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보상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 뇌는 딱 그 보상에만 집중해서 시야가 확 좁아져 버리거든요. 창의력은 넓은 시야에서 나오는데 말이죠. 그럼 우릴 움직이는 진짜 연료는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 내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동기입니다. 첫째, 자율성.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내 일을 결정하고 싶다는 욕구. 둘째, 숙련.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 뿌듯함. 마지막으로, 목적.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 느낌. 이 세 가지가 채워질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일에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정말 거대하고 어쩌면 조금은 섬뜩한 미래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술적, 사회적 변화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을까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의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그것도 미친 듯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인쇄술, 전화, 개인용 컴퓨터. 인류의 역사를 바꾼 발명품들 사이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게 보이시죠? 커즈와일은 21세기 단 100년 동안 이루어질 발전이 지난 2만 년의 발전과 맞먹을 거라고까지 말합니다. 엄청나죠? 이 무서운 가속도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특이점, 영어로는 singularity라고 부르는 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지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해요. 인류가 더 이상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게 되는, 생물학적 진화의 시대가 끝나고 기술적 진화가 모든 걸 압도하는 시점.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죠. 여기서 유발 하라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데이터교, 데이터이즘입니다. 이 세계관에서는 우주 전체가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인간이든 동물이든 어떤 조직이든 그 가치는 딱 하나, 얼마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간의 내적 동기, 자율성, 목적, 이런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대한 갈림길입니다. 왼쪽이 지난 수백 년간 우리가 믿어온 인본주의, 인간의 경험, 감정, 느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상이죠. 하지만 오른쪽, 데이터교는 말합니다. 아니, 인간의 감정은 불완전한 생화학적 알고리즘일 뿐이야. 완벽한 정보의 흐름과 데이터 분석이 훨씬 더 정확하고 우월해 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내 감정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알고리즘을 믿으시겠습니까? 알고리즘이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세상을 다시 쓰고 있는 지금. 과연 당신의 미래는 누가 쓰게 될까요? 이 질문에 정해진 답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지금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제의 낡은 논리를 버리고 오늘날의 새로운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 노력 속에서 우리는 알고리즘에게 내 미래의 지피를 맡기는 대신 우리 스스로 그 펜을 쥘 힘을 얻게 될 겁니다.